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학자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연립 2차 방정식에 관한 이야기로 역시 교과서 동일하게 83쪽과 84쪽에 대한 개념 설명과 기초적인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재학이었던 이제 단국대학교 입학식의 모습인데요. 이제 단국대학교가 이제 2027년이 되면 개교 80주년입니다. 1947년에 이제 단국대학교가 개교를 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정부에 들어서서 최초의 사립대학으로 이제 들어왔고 또 60년대에 이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78년인가요? 그때 최초의 제2 캠퍼스인 이제 천안 캠퍼스가 들어와 가지고 2013년 5월에 정식 통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7년에 제가 이제 있었을 때니까 그때가 딱 개교 70주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굉장히 막 다채로운 행사도 하고 막 이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2017년도면은 기자 생활했었을 때더라고요. 어, 참 이게 시간이 간다는 게 참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생인 신분에서 이거를 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나 빨리 대학생 되고 성인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건데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대학생이 됐을 때 특히나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면서 그거와 관련된 일을 여러분이 이제 종사하는 것이 어쩌면 이제 행복과도 연결이 될 거고 등등등일 겁니다. 그냥 갔더니 나 그냥 배울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대학교에 가서 가더라도 어떤 학습을 하고 싶고 어떤 부분을 나는 활용해서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싶은지가 구체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있어야 대학 생활도 좀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표가 이제 연구직이었고 학부생 때부터 교수님들을 계속 이제 배워오면서 그런 진로를 좀 잡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을 다니게 됐고 그 대학원에서도 굉장히 부족함을 느꼈기에 박사 과정을 이제 밟아서 이제 올해 2월에 졸업을 한 거죠.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음, 졸업이라는 단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이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 그 졸업은 정말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대학원을 다녔을 때의 졸업은 그냥 다니니까 졸업이다가 아니라 해야 졸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위증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학원은 학위기를 받습니다. 학위기. 그래서 석사 과정을 인준한다. 박사 과정을 마쳤음을 인준한다. 이런 표현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과정까지 맞춰야 졸업이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뭐 대학교에 관한 이야기 조금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도 이제 1학년이시라면 이제 머지않아 2년하고 조금 더죠. 물론 이제 통상적으로 3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대학생이 됐을 때도 여러분이 이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입학식을 바라보게 될 텐데 그럴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인트로를 좀 길게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도 분명 있을 거예요.
분명히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중단원 마무리에 해당하는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 풀고서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하실 텐데 우선 저는 개념 영상을 다 찍어 놓고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하는 학생들한테는 진도가 막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교과서에서 문제를 풀으라는 지시를 별로 안 했었거든요. 이번엔 좀 다르게 수업 방식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나가려고 하는 거에서 영상으로나마 이제 교과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개념부터 설명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꺼냈기 때문에 여기서도 꺼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여러분이 배운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했지만 학교 교과서에서 보면 연립 방정식 이렇게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연립 1차 방정식은요. 어떤 두 가지 식을 제시를 할 겁니다. 어떤 두 가지 식이요. 뭔가 비 같지 않아 가지고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뭐 당연하게도 A와 A 프라임은 0이 아니고 B와 B 프라임도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면서 뭐 C와 C 프라임은 0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개수는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식두개, 미지수 두 개, 요렇게 표현되는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거기에 차수가 1 이렇게 제시가 되면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되는 예 중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했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동물을 세봤더니 동물을 세봤더니 총 10마리입니다. 그런데 돼지의 다리수랑 닭의 다리수를 더해보니 32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할까요? 32가 제가 지금 이거를 6이라고 받고 4라고 봤는데 맞겠죠? 그러면 4, 6에 24랑 2, 4, 8이니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풀겠느냐라고 해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감법이 있었고요. 대입법이 있었어요. 가감법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x의 개수를 맞춰주거나 y의 개수를 맞춰줘서 더하거나 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소거가 된다고 하죠. 소거. 이때 소거라는 뜻은 두 문자 중에 한 문자를 없애서 1차 방정식의 형태로 만드는 그 작업을 가감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대입법은 x에 관한 식으로 만들거나 y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다른 식의 대입을 하는 경우를 대입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대입해서 얻어진 y는 뭐의 해 또는 x는 뭐의 해를 다시 대입해서 나머지 한 해를 구하는 그러니까 한 문자의 해를 구하는 이러한 방식을 대입법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활용도 반드시 존재했고요. 그와 관련된 문제도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오고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은 우리가 2차였기 때문에 이제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인 건 알겠는데 차수가 이제 2일 때 차수가 2일 때니까 막 x 대신에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막 이런 형태가 들어갈 거고
뭐 EX, Y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굳이 나오지는 않는 형태 같아요.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여기서 가능한 거를 보려면 똑같이 가감법을 쓸 수 있겠느냐예요. 지금은 사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x제곱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요. 가감법이 안 돼요. x를 곱할 거예요, y를 곱할 거예요. 안 돼요. 가감법을 하는 순간 얘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그 방법이 대입법입니다. 대입법을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제 해를 구하게 되는지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의 형태는 위에가 차수 1차, 그리고 아래는 2차인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1차와 2차에 대해서 2차를 1차로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바꾼다면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풀이는 1차를 2차에 대입을 해서 그와 관련된 해를 구하고 나머지 문자의 해를 구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 1번에 대한 문제 해설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EX는 이렇게 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X는으로 바꿔야 X제곱을 대입할 수 있잖아요. 혹시나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EX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입해야지. 그럼 제곱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X제곱이지 EX제곱은 2 곱하기 X제곱이니까 얘만 해당되잖아요. 2 곱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EX라고 하기보다 Y는으로 해서 대입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겠다라는 터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EX-3이다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입을 해요. EX 제곱 마이너스에 EX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한 것이 얼마? 7. 이러면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4x 제곱 마이너스 12 x 9가 7이고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하니까 마이너스 16이 0이니까 뭔가 x제곱으로 하는 게 가장 우리 현명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보니 뭐가 나와요? 네, 인수분해가 되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면 x가 다시요. x가 4이거나 x가 2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의 해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연립이니까 x 도 만족하고 y 도 만족하는 거니까 이 식에서 x인 4를 y는 어디에 대입한다? 네, 2x-3에 대입해서 y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x 대신에 4 넣으면 8 빼기 3 하니까 5가 될 거고 x 대신에 2 넣으면 4-3이니까 1 이렇게 되니까 해는 이렇게 두 가지의 순서쌍을 얻는 거죠. 4,5 또는 2,1 이렇게요.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요. 두 번째는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한 것 같기도 한데, 뭔가 XY가 있어서 부담은 되겠지만, 뭔가 X는이거나 Y는으로 바꾸면 좀 더 2차식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들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 문제도 금방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y-x가 1이니까 우리는 y는으로 바꿔주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 x는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플러스 플러스인 게 좀 더 마음의 심적인 안정이 좀 들잖아요. 네, 이렇게 두고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의 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이니까 또 한번 x 플러스 1의 제곱을 한 결과가 3이라는 식을 얻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3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곱이 하나 써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x제곱이 하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 x와 플러스 2x를 하면 x 하나 뒤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이항해서 넘어가니까 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또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인데 이 상황에서 또 한번 정리를 하죠. y는도 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y는. 근데 어디다가 대입할 거예요? 네, y는 x 플러스 1에 대입을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일 거고 1이면 2가 되겠죠. 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다시 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또는 1, 2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순서상을 쓰게 된다면 이거는 꼭 넣어주세요. x, y는 얘 또는 얘요. 이렇게 써주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겁니다. 왜냐면 그냥 다짜고짜 순서상이라고 하면 x, y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지 y, x라고 정의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x와 y의 순서상을 제시해주면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연립방정식입니다. 이제는 2차와 2차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걸 다시 한번 가보죠. 1차와 2차일 때는 1차식을 건드려서 2차식으로 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와 2차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대입을 하던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대입을 하던지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문항을 보면 뭔가 고정적인 게 보여요. 뭐냐면 상수가 0인 부분입니다. 상수가 0이라는 뜻은 바로 아시겠지만 x와 y의 관계식을 알려주고 그거에 따르는 결과를 계산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위의 식을 1번이라고 하고 밑에 식을 2번이라고 하면 1번식에서 뭔가 건들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플러스 y, 마이너스 y. 합차 공식이 떠올리면 x는 마이너스 y이거나 x는 y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얻어지니까 이 경우에서 이제 두 번째 식의 1번을 가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y일 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y니까 y는에 관한 이제 식이 나오겠죠? y에 대한 식. 그러면 3y 제곱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2y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24가 되고 더하면 6y 제곱이 24니까 y 제곱은 4가 되고 이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x가 뭐라는 거라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 얘는 x, y가
2, 마이너스 2이거나 마이너스 2, 2라는 사실로 답을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 있는 거죠. 언제? 네, x가 y일 때. 그럼 또 계산하셔야 돼요. 3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4인데 계산해 보니까 2y 제곱이 24니까 y 제곱은 12가 되고 y는 2루트 3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죠? 그러면 x도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라는 사실을 얻게 되는데 얘는 이제 x하고 y의 해가 2루트 3, 2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 1번의 해결이 완성됩니다. 놀랍게도 x와 y가 두 개씩을 갖는다가 아니라 지금 보면 x 두 개일 때 y도 두 개를 갖고 또 x가 두 개일 때 y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총 몇 개의 해를 갖는 거예요? 네 개. 복잡하죠. 그치만 해결하실 때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 다음 2번이요. 역시나 2차와 2차인데 영인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영인 부분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해보죠. 2x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 제곱이 0이니까 인수분해가 아주 잘 돼요. 그죠? x 마이너스 y라고 해야 2xy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 xy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가 y이거나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으니까 얘도 그럼 살짝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y는 x.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번 y는 x일 때 식이 똑같으니까 이번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3이네요. 그러면 x제곱인데 3개가 있으니까 얘가 3이란 얘기는 x제곱은 1이고 x제곱이 1이란 뜻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y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계산이 얻었으면 x, y는 1, 1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얻어지는 거고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x일 때로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3이고요. 얘 얻어진 거를 계산했을 때 3x 제곱이 3이니까 x 제곱이 1이고 뭔가 또 똑같을 것 같은데 이 생각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x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란 뜻은 대입을 해서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y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는 2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해를 구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연립방정식은 1차와 2차였을 때인데 1차에 있는 방정식을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다시 1차 방정식에 있는 형태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2번 같은 문제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 중에 한쪽이 0이다라고 만족을 하게 되면 그 밑에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연립 2차 방정식에 관한 개념 설명과 간단한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아마 개념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긴 한데 문제풀이가 등장하면 그때 제가 타임라인에 또 한번 뭐 중단원 마무리 몇 번 이런 식으로 걸 예정이고 지금도 이제 걸려 있을 거예요. 그거 과정을 확인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